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을 넘기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대전에서 19살 차태현 씨가 음주뺑소니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22일 오전 1시 58분경에 그 대전 서구 관정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차량이 지금 가는 게 보이는데 그 예비 대학생이던 차태현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에 와서 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지금 가해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그 앞에 뭔가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네.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마찰이 생겨서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게 찍힐 네. 수밖에 없는데 예. 저 차가 사고를 내고서 2km 정도를 도망을 갔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있는 그 차태현 학생을 못 봤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되고 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사고를 벌였나를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잡아봤더니 음주 취소, 그러니까 취소 면허 정지 이상으로 취소 네. 수치인 그 0.137 정도의 허허.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0.1이 취소 기준이죠, 현재? 현재는 0.1이지만 이제 네. 6월 달부터는 이게 0.08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0.137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이제 심한 음주 상태에서 네. 결국 차를 운전하다가 학생을 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숨진 차태현 씨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곧 3월인데. 맞습니다. 열흘 후면은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예비 대학생이었고요. 네. 지금 영정 사진 나옵니다만 19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그 전날 사고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나는데 바로 1시간여 전이 어머님의 생신이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로 어머니 생일 잔치도 저녁 때 하고 그 새벽에도 어머니 생일 케이크를 먹고 나갔는데 삼촌이 전한 말로는 그 조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런데 네. 이게 새벽에 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난 설 명절 연휴에 이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아. 이제 대학에 가는데 보통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수술을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사가 좀 가벼운 산책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네.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저런 예. 참변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에 윤창호법 통과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2의 윤창호를 막아주세요. 네. 그 유가족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모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은 지난 23일에 또 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유족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가해자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 같고요. 유족들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죠?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그 이모부죠. 이모부라고 밝힌 네. 아까 그 이제 인터뷰하셨던 분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죽은 조카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사과 한마디가 없었었고 그리고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네. 하는 것 같고 예. 또 우리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거나 와서 조사받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왜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예. 안 간다. 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식의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네. 사실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왜 이 사건에서는 지금 구속 수사가 안 되는지 저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이모부가 밝힌 것 중에 하나는 가해자가 와서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과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그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당연히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아직까지는 뭐 피해자를 확정이 안 되거나 기소까지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밝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러 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법적으로 거예요.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문제라고 보는 게 예. 본인이 한 행동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차치하고라도 네.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을 본인의 이제 유불리와 법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윤창호법이 시행된 거는 지난해 12월 18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전해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네. 확연히 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연말부터 윤창호 이 사건 이후에 네. 윤창호법이 통과되고 윤창호법에 의한 네. 특별 단속이 있었어요. 아하. 보통 연말 연초에 음주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난해 11, 12, 올해 1월 이렇게 3개월 하고 네. 그 전년도하고 동기간을 비교해 네.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에 단속된 경우가 그 전에는 4만 1천여 건이었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이제 3만 2천여 건. 그래서 이게 적지 않게 줄은 겁니다. 23% 정도가 줄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고 자체도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5천여 건에서 3,600여 건. 그리고 사망자도 줄었습니다. 한 절반으로 보이죠? 사망 인원도, 83명이 43명. 네. 그러니까 48.2%. 부상자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그러네요. 추세는 더 줄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차태현 씨 사건을 이야기하듯이 예.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통계에 오류가 하나 우리가 포착해야 될 게 있는 게 제1윤창호법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이제 가해자를 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예. 처벌 강화가 있고요. 오는 6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 단속 수치가 더 낮아집니다. 네. 음주 단속 강화되는 수치가 거죠. 강화돼서 결국은 수치는 더 내려가게 네네. 되면 사실은 적발되는 사람은 늘 수 있어요. 네네. 통계적으로 지금 한 그럴 수 있죠. 월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 예견이 되고 있어서 아하. 제일 중요한 건 술을 안 마시는 것인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사고는 통계적 수치는 줄고 있지만 체감적으로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눈에 띄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하나가 발의됐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것 같은데요. 상습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에 아예 음주 시동 방지 장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그런 차만 타게 하자.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술 마신 사람이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할 때는요, 본인의 호흡을 먼저 그 차에 달려 있는 그 거기다 불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일정 수치 이상으로 만약에 음주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윤창호법 처음 이 얘기 나왔을 때 대책 저거, 얘기할 예, 때 저거 항상 한번 나오는 나왔었는데. 얘기죠. 아, 근데 진짜로 이거 발의를 했군요. 네, 이거를 이제 음주 시동 방지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캐나다에서는 1990년에 처음 시작해서 9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데 예. 저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상습으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1차 위반자한테는 캐나다에서는 1차 위반자한테는 12개월 동안 저런 차만 타게끔 하고 2차 위반자는 36개월 동안 타게끔 하고 3차 위반자는 평생 타게끔 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꼼수를 부린다고 예컨대 다른 술 안 먹은 사람이 혹은 음주 측정 안 걸릴 만한 사람이 훅 불어넣고 또 혹시 운전할까지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발의가 됐고 네 그렇죠. 발의만 된 거고요. 상하국회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 네. 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보겠습니다.